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절 과부와 나그네의 하룻밤. 한 나그네가 날이 어두워져 잠 잘 곳을 찾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다 운 좋게 어느 외딴 민가를 발견하고 묵어가기를 청했다. 계시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이 멀어 하룻밤만 신세치겠소. 그러자 안주인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선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외간 남자를 재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이 산골 어디서 잘 곳을 찾는단 말이오? 부디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시오. 나그네가 연신 사정하니 잠시 후 여인이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마침 건너방이 비었으니 묵어가시지요. 고맙소, 부인. 그리고 선비님, 왜 그러시오, 부인? 혹여나 혼자 사는 수절 과부 잡아뜨려 볼 거라고 수작 부리시면 개 같은 놈이니 아예 엄두도 내지 마시어요. 아무렴요. 그럴 리가 있겠소. 내 뼈대 있는 가문의 유생으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오. 걱정하지 마시오. 내 인제 그만 들어가서 몸 좀 뉘어야겠소. 그럼 이만. 그렇게 나그네는 고맙다고 말한 뒤 건너방에서 골아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선비는 과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 뒤 곧장 길을 떠났다. 그러자 선비의 뒤통수에 대고 과부가 퉁명스럽게 외쳤다. 개만도 못한 놈. 마누라에게 쫓겨난 우픈 사연. 어느 양반가 교수가 길을 가다 저작거리에 앉아있는 거지들을 보고 말을 걸었다. 넌 나이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어찌하여 길거리에서 이리 빌어먹고 있느냐. 제 나이 32인데 밥 차려달라고 했다가 마누라한테 쫓겨나 거지로 살고 있습죠. 여인은 혀를 끌끌 차며 옆에 앉아있는 거지에게도 똑같이 물었다. 저는 올해로 50살이온데 이사 가는 날 저를 버리고 갈까 두려워 장롱에 숨어 있었는데 그만 장롱을 버리고 가는 통에 이 꼴이 되었지요. 여인이 씁쓸한 웃음을 짓더니 다시 그 옆에 나이 많아 보이는 거지에게 물었다. 저들은 그렇다 치고 너는 자식들한테 한창 효도 받으며 살 나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자 나이 많은 거지가 말했다. 옳죠. 팔순잔치까지 하였습죠. 헌데 마누라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며 쫓아냈습니다. 도인의 기가 막힌 답변. 한 여인이 깊은 산속에서 도사를 모시며 함께 수련하고 있었다. 그녀의 스승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모두 깨친 사람이었다. 하루는 여인이 갑자기 억울한 듯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왜 여인네는 여러 남자와 잠자리하면 닳고 다른 걸레라 욕하고 반대로 남정네들은 여러 여자와 잠자리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축혀 세우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이 눈을 감고 고뇌하는 듯 하더니 잠시 후 대답했다. 자물쇠 하나가 여러 개의 열쇠로 열린다면 그 자물쇠가 과연 쓸모 있는 것이겠느냐? 하물며 열쇠 한 개로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면 그것은 만능 열쇠나 진배 없으니 축혀 세워짐이 마땅한 이치 아니겠느냐? 어느 노부부의 동상이몽. 어느 마을에 60이 훌쩍 넘은 어느 동갑내기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한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고 그런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한 도인이 찾아와 호리병을 주며 말했다. 평생 서로만 보며 살아온 것에 감동하여 이 오리병을 선물로 주겠소. 2가지 소원을 들어줄 것이니 신중하게 소원을 비시오. 그러더니 도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할머니가 먼저 호리병을 문지르며 말했다. 대궐 같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구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부부가 살던 허름한 초가집이 커다란 기와집으로 변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가 재빨리 할머니가 들고 있던 호리병을 빼앗더니 외쳤다. 이제 이 할망구 말고 젊고 싱싱한 아내와 한번 살아보고 싶구먼. 30살은 나보다 어렸으면 원이 없겠구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할아버지는 30년이나 폭삭 늙어버렸다. 남편이 꿈꿔온 평생의 소원. 어느 고을에 여자를 매우 밝히는 선비가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생집을 드나들었으니 어느 날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 여자가 그리도 좋으십니까? 아무리 그렇기로써니 허구한 날 기생집만 드나들고 아내인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겠소. 이대로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을 것 같소. 내 지금 당장 절로 들어가 삭발하고 비구니가 되어버릴 것이오.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겁을 먹고 정신을 차릴까 싶어 협박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기뻐하며 부인에게 말했다. 잘 생각하시옵소. 내 이제야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구려. 소원이라니요? 내 비구니를 안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되었구려. 고맙소, 임자. 당신 뜻을 꺾지 않으리다. 알몸으로 길거리에 나선 여인. 한 여인이 산에서 수련하는 도사에게 신비한 약초 하나를 받았다.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신 내가 입은 옷은 투명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니 약효를 보려거든 옷은 모두 벗어야 하느니라. 약초의 효능이 궁금했던 여인은 약초를 먹고 옷을 훌렁 벗은 뒤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거라는 도사의 말과 달리 그녀를 본 남정네들이 발정난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드는 것이었다. 속았다고 생각한 여인은 그 길로 도사를 찾아가 화를 내며 말했다. 도사님, 약초를 먹으면 제 몸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약초를 먹고 알몸으로 길에 나갔는데 많은 남정네들이 저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그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니라. 위험하고 엉큼한 나그네.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 날이 어두워져 잘 곳을 찾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던 나그네가 겨우 초가집 하나를 발견하고 유숙을 청하였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선비의 부름에 잠시 후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여인이 빼꼼히 쳐다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시오? 날도 저물고 길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는가? 선비의 간곡한 청에 여인이 말했다. 송구하오나, 저희 집은 방도 하나인데다 딸령과 저 단둘이만 있어 사내를 드리는 것은 아니 될 말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초행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이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오늘만 부탁하네. 선비의 통사정에 한참을 뜸을 들이던 여인이 말했다. 그럼 오늘만 주무시고 가시지요. 이리하여 한 방에서 어머니, 딸, 선비 3명이 자게 되었다. 깊은 밤이 되어 여인이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데 딸과 선비만 한 방에 남겨두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얘야, 예, 어머니. 내가 뒷간에 가야 하니 혹시라도 선비가 수작을 부리거들랑 내가 시킨 대로 하거라. 네, 어머니. 선비가 너의 입술을 훔치면 오이오이 하고 가슴을 더듬으면 사과하고 허벅지를 만지거들랑 배라 하고 너의 전복을 만지거들랑 참외라고 외치려무나. 네, 어머니.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여인은 뒷간으로 갔다. 잠시 후 볼일을 다 보고 방 앞에 막 왔는데 방 안에서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아다. 저승으로 간 두 여인. 두 여인이 죽어 염라대왕 앞에 불려 나와 있었다. 한 여인이 말했다. 전 결혼 전에도 수처녀였고 결혼 후에도 서방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허허, 갸륵한지고 여기 이 열쇠를 바꿔라. 이게 무슨 열쇠죠? 그건 천당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여인이 벌벌 떨면서 염라대왕에게 말했다. 전 혼인 전에도 수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즐겼고 혼인 후에도 남편 몰래 많은 남자와 놀아났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허, 고향 것. 헌데 그 많은 남자가 왜 그리 너를 안고 싶어 한 것이더냐? 제가 낮에는 양반집 교수같이 도도하다가도 밤만 되면 기방의 기생보다도 농염했기 때문이지요. 가만히 듣고 있던 염라대왕이 다급히 품고 있던 열쇠 하나를 꺼내 여인에게 주었다. 대왕님, 설마 이것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했다. 아니다. 그건 내 방 열쇠니라. 하룻밤 쉬어가도 되겠소. 방랑시인 김삿갓이 하루는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다. 마침 큰 집이 눈에 띄어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여기는 여관이 아니니 저 건너 객주집으로 가보시오. 그러자 김삿갓이 주인에게 물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인께서는 이 집에서 몇 대째 살고 있는 것이오? 16대째 쭉 살고 있습죠. 주인의 대답을 듣고서 그가 또 물었다. 그럼 그 16대가 지금 다 생존해 계시는 게요? 그야 다 세상을 뜨셨지요. 그 말에 김삿갓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살다가 언젠가는 갈 것이 아니겠소? 따지고 보면 당신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같은 처지에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집주인은 재치 있는 김삿갓의 말을 듣고는 껄껄껄 웃더니 하룻밤 유숙을 허락하였다. 얼마면 되겠소? 어느 고을에
의술이 뛰어난 의원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낼 만큼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뛰어난 의술과는 달리 속이 옹졸하고 돈만 밝혀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다. 하루는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이웃 마을 양반댁 아들을 이틀 만에 살려냈다. 홍 의원, 내 아들을 살려줘 정말 고맙네. 변변치 못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 받아주시게. 안주인이 내놓은 것은 비단 주머니였는데 이를 본 의원이 곧 언짢은 얼굴을 하더니 말했다. 부인, 저는 물건으로는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돈으로 주심이 어떠하실는지요? 흠칫 당황한 부인이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며 말했다. 얼마를 드리면 섭섭하지 않겠는가? 10량이면 되옵니다. 그 말에 부인이 잠자코 비단 주머니를 열더니 10량을 꺼내주며 말했다. 여기 있네 10량. 그렇게 말하고는 엽전 가득한 비단 주머니를 들고서 쌩하고 나가버렸다. 마님들의 은밀한 사생활. 하루는 대감 부인 넷이 모여 앉아 비밀 얘기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글쎄, 난 젊은 사내만 보면 아랫도리가 굼실굼실거려 정신을 못 차린다오. 양반으로 태어나길 망정이지 기생으로 태어났으면 사내 꽤나 잡아먹었을게요. 어머나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게요? 저는 그놈의 술만 보면 그리도 정신을 못 차리지 뭡니까? 매일 밤 대감 몰래 장롱 속에 숨겨둔 소주를 꺼내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데 목구멍을 애태우며 넘어가는 그 짜릿한 맛이라니? 저는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버릇이 있지 뭐겠어요. 그날만 되면 저도 모르게 남의 집 탐나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도지지 뭐겠어요. 어찌나 탐나는지.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대고 있는데 정작 황 대감 부인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열심히 듣고만 있는 것이었다. 부인께서는 어찌 저희들 얘기를 듣고만 있으셔요. 들려줄 얘기가 없으신게요? 황 대감 부인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물론 제게도 있지요. 저는 남 흉보는 게 남자랑 거시기 하는 것보다 좋습디다. 지금 당장 다른 곳에 가서 마님들의 비밀을 안주 삼아 실컷 흉을 보고 싶어 벌써부터 이놈의 궁둥짝이 들썩거리지 뭐겠어요. 아빠 등에서 자겠어요. 달도 밝은 어느 깊은 밤, 한 부부가 어린 아들 몰래 교합을 하고 있었다. 부부의 흥이 극에 달해 절정을 맛보려는 그 순간 곁에서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이 잠에서 깼다. 순간 깜짝 놀란 남편은 아내의 배 위에 그대로 엎어져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괴상한 듯 물었다. 아빠, 왜 엄마 배 위에 엎드려 있어요? 딱히 핑계댈 말이 없었던 아버지가 떠듬거리며 말했다. 벼룩이 깨물어서 말이지. 그래서 여기 피해와 있느니라. 그러자 아들이 아빠의 등을 기어 오르며 말했다. 아빠, 그럼 나도 벼룩이 깨물면 안 되니 아빠 등에 엎드려 자겠어요. 짧은 이야기 모음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